요즘 교회에서 그 교육 전도사님 모시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실제로 주요 신학대학원 7곳 중에 5곳이 작년에 정원을 못 채웠다라고 하고요. 또 담임 목사님들 10분 중 8분 이상이 부교육제 청빙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게 정말 심각한 현실이죠. 이게 그냥 뭐랄까 사람 구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넘어서서요. 결국 우리 교회 학교 또 다음 세대 신앙 교육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좀 큰 고민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바로 평신도의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평신도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목회자랑 평신도 사이에 좀 보이지 않는 역할의 벽 같은 게 있었다면요. 이제는 사실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백성, 라오스라고 하죠. 그리고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개념이 실제적인 필요와 딱 맞물리면서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교역자님들 빈자리를 메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그렇죠. 그걸 넘어서서 평신도들이 각자 가진 은사나 또 전문성,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오히려 더 건강하게 또 새롭게 세워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도 바로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의 필요성, 또 그 가능성, 그리고 이걸 현실로 만들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장신대학교의 평신도 교육사 프로그램 그리고 협력기관인 저스트조이 사례를 통해서 이 흐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네. 교육부서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정말요? 예. 그리고 실제로 조사 대상 교회의 한 40% 가까이 39%에서는 이미 평신도가 교육부서 설교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수치가 참 많은 걸 보여주죠. 물론 이제 소형교회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신도가 나서는 경우 이게 한 절반 정도 51% 된다고 하고요. 반면에 또 대형교회는 잘 훈련된 평신도가 있기 때문에 역할을 맡긴다. 이런 경우가 훨씬 많고요. 80%? 이유는 좀 다르네요. 네, 이유는 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신도가 이런 주요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목회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주요 목회 사역, 뭐 설교나 신방 같은 것들도 평신도가 감당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뭐 대안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의 필수가 되어가는 그런 흐름인 거죠. 네, 인식도 바뀌고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근데 막상 평신도 분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어떤 준비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부산장신대 평신도 교육사 과정 수료생들 설문 결과를 보니까 성경 해석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아이들 다음 세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또 설교 작성법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훈련을 받고 싶다 이런 목소리가 꽤 높았어요. 그렇죠. 심지어 1년 과정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훈련 시스템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목회자든 평신도든 사역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 1순위로 뭘 꼽았냐면 바로 성경 및 신학 훈련이었어요. 양쪽 다요? 네, 양쪽 다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정말 분명한 소명의식 또 열정을 가지고 목회자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워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사실 이전 연구들에서도 평신도 사역의 좀 약점이라고 지적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 제자 훈련 목적이 좀 불분명하다거나 리더의 사명감이나 열정이 부족하다, 동역자라는 의식이 좀 부족하다, 평신도 사역의 개념이나 범위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이 꼭 필요한 시점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부산장신대학교의 평신도 교육사 프로그램이 참 시의적절한 시도 같아요. 기존의 1년이었던 과정을 2년, 그러니까 4기로 늘리고 이론보다는 현장 중심으로 좀 실천적인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확 바꿨다고요. 네, 맞아요. 그 커리큘럼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현장의 필요를 정말 많이 고민하고 반영하려고 했다는 게 느껴져요. 예를 들면 뭐 평신도 교육사로서의 정체성 확립, 교회 교육 과정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요. 아이들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 또 공과 지도하는 방법, 각 부서별로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실제적인 부분들,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찬양 인도법, 다음 세대 문화 이해, 상담 기초, 미디어 리터러시, 기독교 세계관 교육까지 정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특히 그 다음 세대 사역이나 교회 교육 훈련 쪽으로 잘 알려진 곳 있잖아요. 크리스천 교육문화센터인데 여기와의 협력이 좀 눈에 띄어요. 교회 교육 과정 구성이라든지 다음 세대 이해, 미디어 리터러시, 방송 장비 활용법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현장의 경험이랑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한다고 하니까요. 이건 단순한 이론 수업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역량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학습 방식도 온라인 그러니까 줌 강의랑 또 오프라인 워크숍을 이렇게 병행하는 혼합형 방식을 쓰고 있고요. 강사진도 부울경 지역 교수님들이나 사역자분들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까지 초빙해서 전문성을 높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과정을 다 마치면 총회랑 부산장신대 공동 명의로 수료증도 발급되고요. 여러모로 평신도들이 정말 교회학교 교육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요. 이 교역자 수급 불균형이라는 어찌 보면 좀 어려운 현실 앞에서 이 평신도, 특히 잘 훈련된 평신도 교육사의 역할은 우리 한국 교회가 꼭 주목해야 할 중요한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부산 장신대와 또 저스트조이의 사례는 평신도를 단순히 그냥 봉사 인력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한 투자가 왜 필요한지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해요. 네. 실제로 목회자 10명 중 8명 이상, 84%가 교육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평신도 사역은 계속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하니 이게 같은 맥락이겠죠? 그렇죠. 단순히 부족한 자리를 메우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준비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앞으로 각자의 교회와 공동체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역량이 강화된 평신도들이 각자 현장에서 작은 목회자로서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몸담고 있는 바로 그 교회의 교육 현장,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